저금리를 발판으로 달아오르던 캐나다 주택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캐나다 부동산협회가 17일 발표한 4월 전국 주택매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캐나다 주요 도시 주택 거래량은 전월인 3월 대비 전국적으로 12.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둔화세는 4월에 새롭게 리스팅된 신규 매물수가 3월에 85,779채에서 81,124채로 5.4% 감소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전국에서 거래된 주택 매매수는 총 69,967채로 3월에 69,702채에 비해 9,000채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전년 대비로는 평년의 수준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지난달 주택 거래량은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급격히 냉각됐던 지난해 4월 대비 256%나 급증했습니다. CREA는 캐나다 전역의 주택시장이 활발해지면서 작년에 극심한 불균형이 해소되기 시작했다며 다만 지난달에는 BC주와 온타리오주를 포함한 전체 주택시장의 85%에서 거래량 감소가 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달 대비 판매 증가율은 둔화했지만 가격은 여전히 기록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월 전국 평균 집값은 69만 6천 달러로 지난해 동월 평균 집값인 49만 달러보다 41.9%나 올랐습니다. 특히 광역 밴쿠버 주택시장의 평균 집값은 121만 1223달러이고 광역 토론토 주택시장의 평균 가격은 109만 992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보고서는 광역 밴쿠버와 광역 토론토 시장을 제외한 전국 평균 집값은 14만 4천 달러 이상 낮아진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전월 대비로는 3월의 평균 집값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전체 분양가 척도인 MLS 주택 가격 지수는 23.1% 상승했습니다. 이는 2005년 기록 대비 가장 높은 연간 증가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BC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지만 보건당국은 지금의 제재를 섣불리 완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BC 보건당국의 보니 헨리 보건관은 17일 오후에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바이러스 전염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 우리는 지금의 페이스를 유지해야 한다며 최소 다음 주 빅토리아데이 연휴가 끝나기 전까지는 지금의 방역수칙이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C에서는 지난 3월 말을 시작으로 식당 내 식사 금지 등이 포함된 서킷 브레이커 락다운이 진행되고 있고 4월 중순부터는 본인 거주지 외 보건지역의 비필수 여행이 법적으로 금지된 상황인데 이는 빅토리아데이 연휴가 끝나는 최소 24일 자정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동시에 백신 접종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BC에서는 18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든지 백신 접종 예약이 가능한 가운데 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BC주 전체 인구의 약 47%가 최소 1회차 백신 접종을 받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BC 내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다수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접종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면역이 덜 형성된 사람이라는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도 공개되면서 백신의 효과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신 접종과 대대적인 락다운 효과가 나타나면서 최근 BC 내 코로나19 확산세는 눈에 띄게 나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4월 초중순까지는 1,000명대를 넘어섰던 일일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4월 말부터 조금씩 줄어들면서 지난 며칠 동안은 400명대로 감소했고 병원 입원 환자 수와 실확진자 수 역시 내리막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둔화되고 있는 바이러스 확산세에도 보건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가가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70%의 인구가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재를 대대적으로 완화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 주민들은 앞으로 실내 피트니스 시설에서 운동을 하는 동안에도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합니다. 마이크 파너스 공공안전부 장관은 18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지침을 발표하며 운동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BC 보건당국의 실내 운동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반영한 것으로 앞서 마스크 착용 지침은 실내 피트니스 공용 장소에서만 착용할 것으로 명령됐으나 앞으로는 운동 중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정부가 지정한 피트니스 시설에는 체육관과 피트니스 스튜디오 및 댄스 스튜디오가 포함되며 실내 공공장소 및 운동 중 마스크를 쓰지 않았거나 명령 집행관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230달러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신체적, 인지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사람이나 만 12세 미만 아동 등은 이번 의무 조치에서 면제됩니다. 공공안전부는 본 명령의 목적상 마스크
마스크는 코와 입을 덮는 의료용 및 비의료용 마스크로 정의된다며 페이스실드는 아랫부분이 뚫려 있기 때문에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시주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도시관광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 관광도시 제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준호건 비시주 수상은 18일 기자회견에서 향후 관광 재개에 대비한 지원 대책으로 비시주의 주요 관광 명소와 관광버스 업체들에 5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연간 7만 5천 명 이상의 방문객을 받는 도시 중심지의 주요 관광 명소는 일회성 보조금으로 최대 100만 달러를 제공받고 연간 1만 5천 명 이상의 방문객을 받는 시골 지역의 주요 관광 명소는 최대 50만 달러를 지원받습니다. 여기에는 캐필라노 서스펜션 브리지를 비롯한 부차드 가든과 사이언스 월드 등 유명 관광지가 포함됩니다. 이외 놀이공원과 야생동물공원, 식물원, 또 문화유산시설과 박물관, 그리고 갤러리 및 과학센터 등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전망입니다. 또한 연간 3만 명 이상의 승객들을 수송하는 관광버스 회사도 최대 5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관광버스 회사들은 앞서 여행객들을 지역 여행지와 명소로 끌어들이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원된 보조금은 향후 비시주의 점진적인 경제 재개에 대비하여 재개장 또는 운영 확대와 관련된 급여와 임대료 그리고 유틸리티 비용 등을 위해 쓰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조금은 오는 6월 7일까지 각 관광지와 버스 업체의 신청 접수를 받아 7월 이후에 배정될 전망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지원 대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향후 관광객 유치 역량을 위한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건 수상은 비시주의 주요 관광 명소는 실제로 주내 곳곳의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방문객들을 지역사회로 끌어모으는 등 내수 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정부는 이러한 주요 관광지들과 관광버스 업체들이 타격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